341년에 후조가 공격한 연해 안평. 자치통감이 유일하게 기술하고 있는 이 기사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4세기 초중반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상 속에서 고구려의 서계를 가늠하고자 합니다. 모용황이 연왕을 칭하고 즉위한 지 한 달 후인 337년 11월에 조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서 번속을 칭하면서 담부선비를 협공하여서 토벌하자고 제의합니다. 이에 석호가 수락하여서 두 나라는 이듬해 협공하기로 약속합니다. 338년 1월에 모용황이 다시 조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서 단효를 협공할 정확한 시기에 대한 답을 듣습니다. 이때 사신이 3월 달에 연나라로 돌아오는데, 즉 두 나라가 협공할 그 시기는 3월 어느 날이었던 것이죠. 모용황의 사신이 와 있던 이 1월 달에 때마침 단효가 조나라의 유주를 공격하여서 유주자사 이맹이 현 하북성 보정시 웅현 서북 쪽에 자리하고 있던 역경으로 후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드디어 조나라가 군사를 발동하는데 석호가 도표를 횡해장군으로 왕화를 도요장군으로 삼아서 표투진에서 수군 10만을 출병하고 지웅을 용양대장군으로 요익중을 관군장군으로 삼아서 복이 7만을 선봉으로 하여서 단요 정벌을 출병합니다. 이 수군과 육군의 출병 기사는 자치통감에 1월조에 제시되어 있는데 정황으로 볼 때 1월이 아니라 3월의 일로 판단됩니다. 석호가 금대에 주둔하고 지웅이 선봉대를 이끌고 개에 진군합니다. 이때 모용왕은 군사를 이끌고 단효의 궁성이 있는 영지 북쪽의 여러 성을 공격합니다. 단효가 모용왕의 군사를 유격하려고 하자 당시 담부 선비에 망명해 와 있던 모용환이 남쪽에 몰려와 있는 조나라 군사를 먼저 신경 써야 한다고 간언하였지만 단효는 이를 무시하고서 모용왕의 군대를 추격하였다가 크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성 5천호와 가축 1만 여두를 모용왕에게 빼앗깁니다. 조나라의 대군이 쳐들어오자 싸우기 전에 이미 40여 개의 성이 항복해 왔고 담부선비의 부평상국 양유가 그 백성 수천호를 이끌고 연산으로 올라가서 항전하였으나 결국 패배하였으며 담부선비의 우두머리 단효는 궁성이 있는 영지를 버리고 지배층 1천여호를 이끌고 미룬산으로 도피합니다. 이때 단효에게 기부해 와 있던 모용환은 우문선비로 도망갑니다. 석호가 경기병을 보내서 미룬산을 공격하여서 단효의 어머니와 아내를 사로잡고 3천명을 살해합니다. 이때 단효는 몰래 도망칩니다. 석호가 담부선비의 궁궐을 접수함으로써 단효 정벌이 드디어 마무리되었고 담부선비의 백성 2만 여호를 사주, 옹주, 연주, 예주로 옮깁니다. 단효 토벌이 끝난 직후인 338년 5월에 석호가 단효를 토벌할 적에 모용왕이 군사를 합치지 않고 이익만 추구하였다고 하면서 모용선비를 공격합니다. 3월 단효 토벌 과정에서 모용왕은 군사를 조나라 군대와 합치거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합동작전을 벌이지 않았고 단독으로 영지의 북쪽에 있는 모용부와 담부선비의 국경지대에 있는 성들을 공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백성과 가축을 약탈하여서 돌아감으로써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았던 것이죠. 석호는 모용왕을 치기에 앞서서 주변의 나라와 종족 그리고 모용선비의 연나라 내지에까지 사신을 보내서 회유하였습니다. 이로써 연나라 내부에 36개 성이 연을 배반하고 조에 붙습니다. 이 중에는 성주내사 최도, 거취현령 유홍, 무원현령 상패, 동의교의 봉추, 동의호군 송황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취현령과 동의교의 그리고 동의호군 등 요동 지역의 인물들이 보입니다. 조나라 군대는 연나라 내지로 깊숙이 들어와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연나라 지역은 수세에 몰리면서 결국 그 도성이 있는 극성에서 최후의 다름 아닌 결사의 수성전을 벌입니다. 결국 조나라 군대가 크게 패배하였고 퇴각하는 과정에서도 공격을 받아서 조나라는 큰 손실을 입습니다.
조를 패퇴시킨 후에 모용왕은 군사를 나누어서 사방에 보내서 배반하였던 성을 공격하여서 되찾았는데 이때 봉추, 송황, 유홍 등이 고구려로 도망갑니다. 동이교의와 동이호구는 양평에 있었을 것이고 거치어는 그 위치가 전한 시기에 현 요양시 요양현 탕하동안에 양갑촌에 있는 한대 성곽인 양갑고성의 그 치수가 고려되는데 4세기 당시에도 이곳에 있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거치현을 이곳으로 보든 더 서쪽으로 보든 양평의 동이교의와 동이호군 그리고 거치 현령이 고구려로 달아난 바는 이 지역이 고구려의 국경에 가까웠다는 하나의 정황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조나라의 회유에 쉽게 넘어갔다는 사실은 당시 요동 지역의 정서가 모영왕에게 반감을 지니고 있었거나 모영왕이 이 지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고 있었다는 역시 하나의 정황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때 고구려로 도피했던 인물 가운데에서 동이후군 송황의 경우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와 자치 통감에 따르면 349년에 연나라에 압송되어서 그곳에서 용서를 받고서 벼슬을 얻어 살아갑니다. 모영황은 서부 국경을 범성까지 연장하였는데 기존 담부 선비의 영토는 거의 다 조나라에 편입되었으므로 조와 연의 경계는 대체로 연산산맥과 칠로 도산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달 5월에 조의 석훈은 창녀 즉 모용왕의 연을 다시 정벌하려고 준비합니다. 이들 기사는 자치통감에서 5월조에 기술되어 있는데 이 준비의 방대함으로 보건대 5월에 준비를 내려서 그 다음 달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선 도요장군 조복을 보내서 청주의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서 답돈성을 지키게 합니다. 이 답돈성의 위치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삼국지 오한 선비전에 따르면 답돈을 정벌할 적에 범성에서 전투를 벌였으므로 연나라의 서쪽 경계인 범성의 남쪽 인근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조복으로 하여금 답돈성을 지키게 하였으나 이곳에 물이 없어서 다시 귀환하여서 청주의 해도, 즉 섬에 주둔합니다. 이 섬이 어느 곳인지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자 석훈은 곡식 300만 곡을 운반하여서 조복에게 군량미로 공급하고 또한 배 300척으로 곡식 30만 곡을 운반하여서 고구려에 보냅니다. 고구려에 보낸 이 30만 곡의 곡식이 양국 사이에 합의된 군량미였는지 아니면 고구려를 대모용왕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339년에 모용왕이 고구려를 침공한 사실을 고려해 보면 군량미로 보이며 고구려는 요동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군사 행동 내지 시위는 벌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른바 성동격서 전법인데 전농 중랑장 왕조원으로 하여금 무리 1만여 명으로 바닷가에서 둔전을 일구게 하고 또한 청주의 명령을 내려서 배 1,000척을 만들게 하였음에도 그 후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조와 연 두 나라의 관계사는 12월이 되어서야 보이는데 다녀가 조와 연 두 나라에 모두 귀순 의사를 표했다가 연에 붙었고 이를 알지 못한 조에서 마추에게 군사 3만을 주어서 미룬산으로 보내서 다뇨를 영접하게 하였다가 연이 미리 숨겨둔 병력으로 마추의 군사를 엄습하여서 열에 6, 7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조나라가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자, 339년 4월에 연이 조의 요소를 습격하여서 일천여호를 노획하여서 돌아갔습니다. 조가 이를 추격하였다가 크게 패배합니다. 이때 조의 요소는 뒤에 9월 기사에서 영지가 언급되는 것으로 볼 때 기존 담부 선비의 중심지였던 현 당산시의 현급시인 천안시 일대로 보입니다. 같은 날에 다녀가 연을 배반하려고 모의하다가 발각되어서 그 무리와 함께 살해되었습니다. 339년 9월에 조의 석계령 즉 석호가 인홍으로 하여금 영지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홍이 3만 병력으로 연의 범성을 열흘 동안 공격하였으나 패배하고 물러갑니다.
요서가 이런 식으로 연해의 공격을 자주 받아서 지킬 수 없게 되자 조의 석호는 요서의 주민을 기주 남쪽으로 옮깁니다. 337년에 연왕을 자칭한 모용왕이 339년 10월경에 연왕 칭호의 공인을 받고자 동진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 또는 그 후에 해당하는 339년 말에 군사를 보내서 고구려를 침공하였습니다. 이때 연해 군사는 고구려의 신성에 이르렀다가 고구려가 화맹을 요청하자 회군합니다. 이 339년 말에 모용왕의 고구려 침공은 338년 이후에 조와 고구려 두 나라의 동맹과 그에 따른 군사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고구려가 어느 곳에서 어떤 식으로 군사 행동을 하였는지 기록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고구려는 진서 모용왕 제기에 따르면 그 이듬해인 340년에 세자를 보내서 모용왕을 조연하게 하였습니다. 340년 9월에 조나라의 석호가 모용왕을 정벌하고자 대대적인 군사 준비를 합니다. 사주, 청주, 서주, 유주, 병주, 옹주 등 7개의 주에서 장정을 뽑아서 수도인 업성에 있던 기존 병력이 합쳐서 50만 병력을 갖추었고 배 1만 척을 구비하여서 곡식 1,100만 곡을 황하에서 바닷길로 나간성까지 운반합니다. 요서, 북평, 어양의 주민 1만여 호를 연주, 예주, 옹주, 낙주로 옮깁니다. 또한 유주의 동쪽에서 백남까지 크게 둔전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말을 빼앗아 군마 4만여 피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모용왕을 정벌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서 완양에서 크게 열병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조는 황하와 해운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면모를 보였습니다. 340년 모용왕 정벌을 위한 군사 집결지이자 출정기지 역시 바다에 면한 나간성에 두었습니다. 나간성의 이 위치는 고대 해안선과 황하의 이폐처를 고려하면 납득이 쉽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모용왕은 조의 석호가 이렇게 대대적인 정벌 준비를 마치고 열병시까지 크게 치르는 것을 지켜본 후에 기습적으로 조나라를 침공합니다. 모용왕은 장수들에게 상대적으로 방비가 허술한 개성 방면으로 조를 공격하는 전략을 제시하였고 그 다음 달인 10월에 여롱새를 통해서 조의 영토에 들어가서 개성에 곧바로 도달합니다. 여롱새는 거영관 또는 군도관으로 불리는 지역의 옛 지명으로서 현 북경 서북쪽 창평구에 있었습니다. 조나라 측에서는 모용왕이 침입을 해오면 개의 동쪽, 즉 요소나 부평 등의 변경 지역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겠으나 전혀 예상치 못한 방면에서 침입을 해왔던 것입니다. 모용왕의 군대가 유주의 개성에 도달하자 조의 유주자사 속강이 성문을 닫고 응전하지 않았습니다. 겁을 먹은 것이죠. 이에 모용왕의 군사는 계속 남쪽으로 진군하면서 무수진을 격파하고 건너서 고향에 들어가며 이곳저곳을 불태우고서 유주 기주의 3만여 가구를 노획하여서 돌아갑니다. 무수진은 현 하북성 보정시 서수현에 있었습니다. 고향은 보정시 리현에 있었으며 본래 서진시대의 고향국이 있던 곳입니다. 모용황의 침입로가 보이죠?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약탈하고 있습니다. 무수진에는 역수, 즉 이수가 흐르고 고향의 남쪽에는 호타가 흐릅니다. 모용황의 군대는 여롱새에서 고향까지 근 1천리를 이동하며 약탈하고 방어하는 동안 거의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모용황의 군대가 더 남쪽으로 내려왔다면 당시 조나라의 도비였던 업성 인근까지 도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조나라로서는 그 전에 서둘러 차단해야 했을 것입니다. 어디서 차단해야 했을까요? 모용황은 고향까지 내려왔습니다. 고향은 현 리연에 있었고 그 바로 남쪽에는 호타가 흐릅니다. 호타를 건너지 못하게 차단해야 했을 것입니다.
당시 조나라의 병력은 나간성에 있었습니다. 연나라 군대가 여동세로 들어왔을 때 그 침입 사실이 조나라 조정과 군부에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전해 들은 병력이 나간성에서 모용왕의 군대에 남진을 막기 위해서 출병했을 것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당시 바다였던 현 창주시에서 호타를 타고서 서쪽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나라가 어떻게 모용왕의 군대에 대응하였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참 이상한 노릇이죠. 자치통감뿐만 아니라 진서제기 모용왕전과 석호전에서 당시 조나라가 어떻게 대응하였고 어떤 식으로 전투가 전개되었는지 기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두 나라 사이에 군사 관련 기록이 전혀 없다가 1년이 훌쩍 지나서 341년 10월에 갑자기 조의 횡예장군 왕하가 수군을 거느리고 해도를 통해 연해 안평을 습격하여서 깨뜨렸다 하는 기술이 등장합니다. 화면의 표에서는 해도를 통해라고 구격해 두었지만 원문은 자해도라고 돼 있어서 그대로 해석하면 해도로부터가 됩니다. 바다를 건너간다 하면 보통 건널 도자를 써서 도해라고 하지 자해도 같은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자, 341년 10월에 조나라가 연 안평을 공격했다는 이 기사, 자치통감에만 등장하는 이 기사는 아무런 맥락이 없습니다. 1년 동안 아무 관련 사건이나 사태 진행이 없다가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공격했으면 그 후에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후사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용왕이 조의 유주와 기주를 침략한 때와 조가 연의 안평을 공격한 때가 340년 10월과 341년 10월로서 같은 10월입니다. 341년 10월에 조의 연 안평 공격은 아무런 전후 맥락이 없고 340년 10월에 연이 조를 공격했을 때에는 조가 어떻게 대응하였다 하는 기술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앞에서 340년 10월에 모용왕 군대의 침략 과정을 검토하면서 모용왕 군대가 공격하였던 고향에 바로 남쪽에 호타가 있고 이 호타를 넘으면 조나라의 도읍인 업성까지 뚫려버리므로 조나라 측에서는 모용왕의 군대가 이 호타를 넘지 못하게 막았어야 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습니다. 당시 조나라 병력은 나간성에 있었으므로 나간성 앞에 바다에서부터 역시 당시 바다였던 현 창주시를 거쳐서 호타와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향 근처에 안평이라는 지명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공교롭게도 모용황의 군대가 공격한 고향과 호타를 사이에 두고서 그 남쪽에 그 당시에 안평이 있었습니다. 이 안평은 지금도 옛 지명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것일까? 우선 341년에 조가 연해 안평을 공격한 것은 아무런 맥락이 없습니다. 이 안평이 현 단동에 있던 본래 고구려 소유의 안평이라 하면 더 이상해집니다. 모영왕이 저곳을 고구려에게서 빼앗았다 하는 기술이나 그러한 정황 근거도 없을 뿐더러 341년에는 모영왕의 연나라와 고구려가 전쟁이나 전투 등의 갈등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는 339년에 동맹을 맺고 340년에는 고구려의 세자가 모용왕을 조연하였습니다. 조나라가 단독으로 압록강 하구의 안평을 공격하였다 상정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두 나라 사이에 아무 일이 없다가 341년에 갑자기? 그리고 공격했으면 그 뒤에 사태의 흐름이 있어야 하는데 341년과 342년 이 2년 사이에 거의 달랑 저거 하나입니다. 조나라는 341년까지 본래 담부 선비의 영토를 획득한 것을 모용황에게 죄다 빼앗겼습니다. 341년 2월 동진에서 모용황의 연왕 칭호 승인을 놓고서 조정에서 오고 간 대화를 보면 조나라는 모용황에게 개의 북쪽, 대체로 현 영정하의 북쪽 지역을 다 빼앗겼습니다. 더욱이 340년에는 기주 지역까지 약탈을 당했는데 어느 사서와 문헌에서고 조나라가 어떻게 대응했다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1년 있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조나라가 연해 안평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자치통감 341년 10월 기사 말미에 삽입되어 있는 이 문장, 그 중에서 습연 안평파지는 습연어 안평파지로서 어가 생략된 것으로서 어를 집어넣어서 보면 안평에서 연을 엄습하여서 격파했다가 됩니다. 따라서 사료를 근거한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해당 기사는 341년 10월의 사건이 아니라 340년 10월의 사건이며, 여기서 이 안평은 압록강하고 단동의 그 안평이 아니라 고향과 호타를 사이에 두고서 그 남쪽에 있는 조나라의 안평이라는 것입니다. 340년 10월에 연나라 군대가 침입하였을 때 나간성에 있던 횡해 장군 왕하가 해도로부터 호타를 타고 들어와서 안평에서 연나라 군대의 남진을 막았던 것이죠. 자치통감 권 96의 341년 10월조의 기사에서 안평 관련 기술이 본래 340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라면 그 뒤에 있는 모용각의 평곽진수 기사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기사는 역시 341년 10월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고구려를 침공한 후에 요동 지역의 진수를 보강한 전례로 볼 때 339년 말에 모용왕이 고구려를 침공했다가 회군한 후로서 339년 말에서 340년 초의 일로 추정됩니다.